안녕하세요. 하루 10분 여러분의 수학을 책임지는 이규영쌤입니다. 오늘은 절대부등식의 제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산술기하평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산술기하평균은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 절대부등식 관계에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. 두 양수 AB에 대해서 두 수를 더해서 반으로 나눈 산술평균이 두 수를 곱해서 루트를 씌운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는 것입니다. 이것에 대한 증명은 양변을 제곱해서 계산하면 되니 빠르게 검토만 하겠습니다. 양변을 제곱하면 먼저 2를 넘기고 양변을 제곱해 보겠습니다. a 플러스 b 2루트 ab 양변을 제곱하면 a제곱 2ab b제곱 마이너스 4ab가 0보다 큰지 작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. 이 식이 이 식보다 크다는 건 뺐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이니까요. 계산해 보면 a-b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이 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는 요 A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. AB가 같을 때 0이 되니까 등호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이 나중에 꼭 필요한 지식이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 등호 성립한다. 이걸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. 제가 반원 하나 그려놨는데요. 여기서 요 길이를 A라고 하고 요 길이를 B라고 했을 때 평균은 뭘까요? 산술 평균은 항상 5가 되겠죠. 요 전체 길이의 절반이니까요. 산술 평균이라는 건 A 더하기 B 한 거의 절반이니까 요 5점의 위치가 요 A, B가 요 C점이 어디 있든지 간에 C가 여기 있어도 A, B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항상 5에 있으니 이걸 이 그림상에 나타나면 요 길이 반지름에 해당하는 이 길이가 항상 산술평균이 될 겁니다. 그런데요, 기하평균을 살펴보면 요 A가 이 길이고 B가 이 길이, 즉 C가 요 위치에 있을 때 기하평균은 이 길이가 됩니다. 기하평균은 요 길이가 됩니다. 왜냐하면 여러분 중학교 때 배운 기억나실 겁니다.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바로 기억이 나겠죠? 요거 직각이라서 요 길이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다. 기억나시죠? 요 길이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. 물론 곁다리로 이거의 제곱은 이 곱하기 이거의 제곱은 얘 곱하기 이것도 기억나실 겁니다. 다시요. 이거의 제곱이 요 길이를 h라고 했을 때 h의 제곱이 ab이므로 ab가 양수일 때 h는 루트 ab라고 할 수 있어서 정확히 기하평균의 정의와 일치합니다. 따라서 요 C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기하평균은 이 길이가 될 겁니다. 그림에서 아시다시피 C가 5점의 위치에 있을 때 기하평균은 반지름의 길이가 되고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A, B일 때 등호 성립한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신기하죠? 자, 이거는 산술기하평균이 무엇이다 하는 개념이라면 산술기하평균은 이게 산술기하평균이야 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 이게 다가 아닙니다. 산술기하평균이 이거야 라고 아는 건 산술기하평균의 정말 10%만 아는 거예요. 산술기하평균은 최대 최소를 구하는 데 사용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. 우리 머릿속에서 최대 최소라는 카테고리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현재 여러분 머리에서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는 건 무엇일 거냐면요, 2차 함수일 거예요. 최대 최소 문제는
2차 함수의 꼭지점을 구하는 거야. 2차 함수에서 요 점을 구하거나 요 점을 구하는 거야 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 머릿속에 많이 자리를 잡은 개념일 거예요. 어떤 뜻인지 알 겁니다. 빨리 예를 들어 볼게요. x제곱 4x 플러스 3이 있을 때 요 y의 최소값을 구해라 그러면 이 식을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요 y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요. 이 꼭지점이 2, 마이너스 1이에요. 이런 개념들이 최대 최소 문제에서 주 메뉴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부터 최대 최소의 요 범위에 요 범주의 카테고리에 산술 기하 평균을 하나 놓으시길 바랍니다. 산술 기하 평균 역시 요 최대 최소를 구하는 최대 최소의 아주 큰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. 예를 들어 a 플러스 a분의 1을 산술 기하 평균이 아닌 방법으로 최소값을 구하려면 미분을 사용해야 돼요. 미분이라는 건 추후에 이 전체를 아우르는 굉장히 큰 개념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게 해줘요. 나중에 미적분에서 미분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값 구하는 것을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. 오늘은 산술 기하 평균이라는 것이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다. 지금까지 최대 최소 구하는 건 2차 함수 또는 예전에 도형의 방정식에서도 일부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가 있었을 걸 기억나실 거예요. 예를 들어 이렇게 있을 때 P점이 X축 위에 있을 때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해라 그러면 한 점을 대칭해서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. 오늘은 산술 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걸 살펴볼게요. 주로 산술 기하 평균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역수관계에 놓여져 있을 때, 역수관계의 합의 모습일 때 많이 사용돼요. 왜냐하면 두 수를 곱하면 문자가 없어지기 때문이죠. 살펴볼까요? 자, a 플러스 a분의 1 주로 요게 산술 평균이고 이게 기하 평균이지만 문제에 적용될 때는 이렇게 변형돼서 도구로 사용될 때는 이렇게 변형돼서 많이 사용하니 두 수를 더하고 2 루트 두 수를 곱하고 a 곱하기 a분의 1을 곱해주면 값이 2가 돼서 a 플러스 a분의 1의 최소값은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. 자, 빠르게 몇 가지 예를 더 살펴보고 산술 기하 평균을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, a가 1보다 클 때 주어진 식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요. 지금 현재 보면 a와 a-1은 역수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역수관계로 만들어줍니다. 만들어주면 뒤에 빼기 1을 했으니 뒤에 플러스 1을 해서 등식을 유지시켜 주고요. 요 식이 2배에 a-1 곱하기 a-1분의 1이 돼서 2가 되겠죠. 약분돼서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3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요 값의 최소값은 3이 됩니다.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의 최소값이 나왔을 때 전개를 해보시면 역수관계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. 1 더하기 b분의 4a a분의 b 더하기 4가 돼서 가운데 게 지금 산술 기하 평균을 쓸 수 있는 조건이 됐죠. 2배 두 식을 곱하면 b분의 4a a분의 b 보시면 알겠지만 숫자는 중요하지 않죠. 숫자는 루트 밖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숫자는 루트 자체로 수가 되기 때문에 문자가 역수관계에 있는 거라는 걸 주목하면 됩니다. 그래서 4가 되니까 전체적으로는 최소값이 9라는 걸 알 수 있겠죠. 자, 하나 더 살펴보고 마무리할게요. 이거의 최대값이라고 나왔는데요. 번분수를 이용해서 식을 변형해 주면 됩니다. x분의 x제곱 4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하면 요 주어진 식이 변형이 되겠죠. 어떻게 해요? a분의 b는 b분의 a분의 1로 변형할 수 있다는 걸 이용해서 변형한 겁니다.
아래식을 분리해주면 x 더하기 4 더하기 x분의 1이 돼서 역시 x와 x분의 1이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게 돼 있죠. 2 루트 x 곱하기 x분의 1이 돼서 요 아래 값이 6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분모가 작으면 작을수록, 분모가 양수일 때 작으면 작을수록 전체 수가 커지므로 이 수는 6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 최대값은 6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. 자, 오늘은 산술기하 평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만족하셨다면 구독 버튼,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